와, 시장이 온통 파란색일 때 그 서늘한 기분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말이죠. 그 끝도 없이 쏟아지는 빨간 숫자들 아래에서 누군가는 전혀 다른 대본을 읽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10.56%.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일주일 만에 우리 핸드폰 알림을 쉬지 않고 울리고 시장 전체를 그야말로 공포에 빠뜨렸던 일종의 비명소리 같은 거였어요. 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요. 마치 불난극장에서 모두가 비상구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공기 중에는 온통 두려움뿐이었고 그냥 너도 나도 야 일단 팔고 보자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아수라장 속에서 오늘의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모두가 불타는 집에서 뛰어쳐나오려고 발버둥 칠 때 오히려 불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간 사람들. 대체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돈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추적해 보시죠. 자, 그럼 사건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2026년 3월 첫째 주로 돌아가고요. 이때 미국하고 이란 갈등 뉴스가 헤드라인을 막 장식했는데 이게 그냥 뉴스가 아니었어요. 주식시장 한복판에서 터져버린 폭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이 그냥 휘청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거의 절벽에서 누가 등 떠민 것처럼 그냥 곤두박질 쳤죠. 그리고 그 배후에 지목된 유력한 용의자, 바로 외국인 자본의 대규모 탈출, 이른바 엑소더스였습니다. 그럼 이제 탐정처럼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동기가 뭐야? 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엄청난 규모로 돈을 빼내야만 했을까요? 알고 보니 그 배경에는 정말 독한 칵테일 두 잔이 있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터질지 모르는 전쟁 공포, 그리고 고삐가 완전히 풀려버린 미국 달러. 이 두 가지였죠. 이 요소들이 합쳐지니까 진짜 최악의 폭풍이 된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전쟁 날 것 같다는 공포는 유가를 막 밀어 올리죠. 그럼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안전한 미국 달러로 막 몰려들어요. 그럼 달러는 초강세가 되고 반대로 원화 가치는 뚝뚝 떨어져서 1480원이라는 심리적인 선까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외국인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식에서도 손해보고 환율에서도 손해보고 양쪽에서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탈출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게 그냥 조금 판 게 아니에요. 거의 타겟을 정해놓고 공격한 수준이었죠.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매도 규모를 보세요. 이건 그냥 파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의 심장부에다가 그냥 물량을 폭탄처럼 쏟아부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이 움직임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별로라서 전망이 어두러서 판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큰 흐름, 바로 리스크 오프라는 거였죠. 이게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태풍 경보가 울리면 우리 집 튼튼한가? 이거 따질 겨를 없이 일단 창문부터 걸어 잠그잖아요. 딱 그거랑 같은 겁니다. 글로벌 펀드들이 전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된 것들의 비중을 그냥 기계적으로, 일괄적으로 줄이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완전한 혼돈과 공포, 그리고 비상구를 향한 필사적인 질주를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모두가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만 쳐다보고 있을 때 사실은 그 돈의 일부는 건물을 아예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무려 13조 원! 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팔아치웠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 수십조 원짜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돈 다 어디로 갔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안에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정답을 공개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대표 우량주들을 막 집어던지면서 시장의 모든 시선을 한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동안 진짜 스마트 머니는요, 아주 조용하게, 거의 외과의사 수술하듯이 정교하게 그 돈을 시장의 다른 두 곳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디커플링 현상이에요. 한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거인들이 숙수무책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방산주 그리고 아주 특화된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돈이 쓱 하고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건 탈출이 아니었어요. 더 좋은 자리로의 이동이었던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요? 여기 있습니다. LIG 넥스원. 코스피가 피를 철철 흘리는 바로 그 시간에 이 주식은 그냥 폭발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UAE에 수출한 천궁2 미사일이 실전에서 명중률 96%라는 거의 만화 같은 기록을 세웠다는 뉴스가 터졌거든요.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 종목은 성과라는 아주 현실적인 파도를 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바로 안개를 꿰뚫어보는 힘입니다. 모든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 그건 바로 귀를 찌를 것처럼 시끄러운 소음과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추세를 구별해내는 능력이에요. 한번 나눠볼까요? 미국-이란 분쟁, 무섭죠? 하지만 이건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입니다. 환율이 막 치솟는 거요? 이것도 소음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방산 제품이 해외에서 대박 계약을 터뜨리는 거, 이건 추세입니다. AI 시대에 꼭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그걸 만드는 장비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는 거, 이건 아주 구조적이고 긴 추세죠. 스마트머니는 바로 이겁니다. 소음 때문에 패닉에 빠지지 않고 묵묵히 추세에 돈을 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매도했다, 팔았다 라고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바로 로테이션, 즉 순환 매점. 이건 한국 시장 밖으로 나가는 탈출이 아니라 한국 시장 안에서 더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아주 전략적인 자금 재배치였던 거예요. 판돈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포커 테이블에서 더 가능성 높은 패로 칩을 옮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을 우리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보죠. 길게 보고 투자하는 우리, 어쩌면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을 꿈꾸는 우리에게 이번 사건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딱 요약해 줍니다. 지정학적 공포가 대형주를 덮쳤지만 스마트머니는 방산과 핵심 소부장으로 이동했고 결국 펀더멘탈이 승리했다. 이겁니다. 시장이 피바다였어도 결국 펀더멘탈, 즉 기업의 진짜 실력은 통했다는 거죠. 진짜 실력 있는 곳은 보상을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두고 옥석 가리기라고 하잖아요. 옥과 돌을 가려낸다는 뜻이죠. 시장이 무너지는 이런 거대한 압력은요, 어떤 기업이 진짜 튼튼한 보석이고 어떤 기업이 그냥 휩쓸려갈 돌멩이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시험대인 셈입니다. 바로 지금이 내 포트폴리오를 딱 펼쳐놓고 그 냉정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시장이 무너지는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그리고 그런 날은 반드시 또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소음 아래 깔려있는 조용한 추세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차분히 들여다보세요. 과연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진짜 보석은 무엇인가요?